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원주 지역은 24.5도로 시작해 낮 기온 26도 기록하면서 비교적 서늘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하늘은 흐린 상태이지만 오후 들어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잘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졌는데요. 중부지방에도 오늘 오전과 밤 사이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내륙으로 북상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회 청사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회 청사 준공 소식 먼저 들어보고요. 원주 부건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이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첫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는 데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 내달 14일까지 미디어 콘텐츠 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콘텐츠 캠프 운영 소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6일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을 기소했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신경호 도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기업인 등 6명을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 뇌물수수,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이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참전수당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기준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광역단체 참전수당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도가 참전 유공자에게 가장 많은 22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가장 적게 지급하는 전라북도 월 2만 원에 11배에 달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6만 원으로 참전수당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평균 참전수당 지급액은 월 9만 2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 반곡동 일대에 추진되는 정부 국유재산 개발 사업의 편입에 반발해온 유만 마을이 결국 사업구역에서 제척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는 최근 원주시에 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반곡지구 토지개발사업 지구 지정 제안을 철회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체 면적 78만 967제곱미터 가운데 국방부 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유만마을과 월운정마을 일대 22만 8천여 제곱미터로 약 28%에 달하며 지난해 사업구역 지정 공람 공고를 통해 마을 편입 계획을 알게 된 유한마을 주민들은 LH 반곡지구 토지 수용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해 제척을 지속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는 지난 20일 지역 원로와 대한노인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회 청사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사에서 노인대학,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부 유종우 회장 연결해서 청사 준공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유종우 회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유종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자세한 이야기 앞서서 대한노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대한노인의 소속 회원들 또 원주 지역 경로당 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원주시 노인의 회원은 원주시 노인 인구 6만 200명 기준으로 29.5%인 17,800여 명이 되겠으며 24개 분야의 경로당은 읍면 지역에 221개, 동지역에 244개, 총 46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네, 각 리별로 마을별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상당하네요. 네, 네. 네. 자, 지난 20일에는 또 새로운 청사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청사 이전은 어떻게 진행하게 됐는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경로당이 가장 많은 구역으로 노인의 업무 공간이 협소하여 노인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회 임원과 시장님과의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인의 신축이 된 건의를 많이 했어요. 한때는 시에서 북부권 노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그곳에 노인회를 입주하도록 많이도 권고를 했지만 우리는 현 이치에 단독으로 신축할 것을 2년이 넘도록 무단히 노력을 하여 그 결과 지회 임원님들이 결과를 2021년 12월에 착공 1년 6개월 만에 지난 20일 날 신축 건물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마 우리 임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청사 신축과 이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원강수 원주시장님과 원주시의회 이재영 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아이고 참 기쁘셨겠어요. 네. 예. 이 신청사가 일산동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네. 원래 있던 자리에 그러면 다시 신축을 한 건가요? 지금 구청사지 일산동 그 자리에 옛날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네, 신축 규모는 한 999평방미터 한 300평 정도로 해가지고 지상 3층으로 아주 성대하게 건물을 완공을 해놨습니다. 네. 규모가 상당하네요. 지상 3층이면은 999제곱미터. 네. 어떤 규모로 지어졌습니까? 또 어떻게 좀 활용할 예정이신지요? 예. 앞으로 청사 대비해서 건물 면적이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이동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였고 또 예전에 없던 점자, 손잡이 장애시설과 화장실도 아주 현대식으로 말끔하게 아주 이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층별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1층에는 지회장실과 사무실 그리고 노인 취업센터가 자리를 하고 있고 2층에는 노인 대학장실과 노인 일자리 전담 사무실 그리고 4개의 프로그램실을 가지고 있고 3층에는 대강당으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노인대학에서는 주로 시사, 교양 프로그램, 초청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특별히 특강도 듣고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중점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 나니까 벌써 인근 주위에서 할머니들이 노인대학에 입학을 하겠다고 세도를 해서 현재 우리는 상당히 아주 기분이 너무 좋고 정말 활력이 넘칩니다. 이 43년 만에 다시 그랬습니다. 신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간도 협소하고 또 주차 공간도 비좁고 청사도 좀 낡고 비좁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사 짓자마자 할머니들께서 노인대학에 입학하시겠다고 앞으로 좀 많이 좀 회원도 늘어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도내 최초 ICT 장비를 활용한 또 스마트 경로당으로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또 서울 강원지역본부 등과 진행하는 스마트 경로당 비대면 원격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이 스마트 경로당은 원주에 지금
시범적으로 네. 12군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 스마트 경로당에는 노인분들이 직접 이게 비대면으로 하던 건데 직접 여기 스튜디오에서 강사가 모든 거를 활동을 하면은 경로당에 앉아가지고 회원분들이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데 특히 그것이 이제 체조, 댄스 같은 거 또는 웃음 치료 또는 음악, 명상 이런 분야를 이 스마트 경로당에 배치되어 있는 걸 화면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시에서도 아마 정부에서도 이 스마트 경로당을 이번엔 시범적으로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전 경로당이 스마트 경로당이 돼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강사들이 경로당이나 또 노인에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내부에 설치된 TV 또 화상 카메라를 활용해서 외부 강사와의 이제 소통도 가능해지고 외부 강사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노인의 원주 지부가 새로 건립됐는데 앞으로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노인회를 방문하는 회원들이 이제 잘 지었으니까 쾌적한 공간에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며 또한 주위의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도 회의실 또는 다목적 사용을 할 수 있도록끔 적극 권장을 하고 친화력으로 돈독히 해서 주위 분들하고도 노인의 지혜가 뭘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회원 가입이 많이 늘어나서 노인들이 즐겁고 행복감을 갖도록 기하는데 우리 지혜가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모든 분들이 신축 건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경로당을 비롯해서 강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노인분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간에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5살 된 어르신이 경로당에 안 가신다고 왜 안 가시냐고 하니까 거기 가면 막내라서 심부름을 해야 된다고 하시던데요. 연세가 보통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기 노인에 나오시는 분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 70대 되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 내가 아직 경로당에 갈 나이가 아닌데 또는 경로당에 가면은 막내로 심부름만 하고 이래서 안 가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전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비, 난방비, 급식, 도우미까지 다 지원을 해드려서 그저 경로당은 여가 선용을 하고 편안하게 즐기는 장소지 누구도 어느 분을 막론해놓고 힘들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문제가 인적 네트워크가 이게 잘 돼서 교류가 잘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좀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14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또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정식 또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노인 우리 어르신들 아주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노인의 원주시 지회 신청사 운영으로 보다 좋은 노인복지 서비스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기회에 뭐 노인 한 6만 2천 분 중에 지금 가입되신 분이 17,8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신청사에 새로운 또 시스템도 들어와 있고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으면 바라면서 노인회에 많이 좀 가입하라고 끝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듣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많이들 오셔서 정말로 노인이 누려야 할 복지 혜택 이거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복지 혜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경로당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로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 오시게 되면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지역 대한노인의 우리 원주 지회는 저를 비롯해서 인주권 모두가 경로당 활성화, 노인 복지 증진, 노인 건강을 위해서 총매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그저 뭐니 해도 경로당 회원 가입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 혜택 많이 받고 그저 건강하게 우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 네. 스마트 경로당이 운영된다고 하니까 치매 예방 교육도 받으시고 노래 교실도 좀 같이 노래도 배우시면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방송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예.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부 유종우 회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견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북원 노인복지관이 또 지난 월요일 정식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본격적인 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은 추인의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지회 노인회 사무실이 또 신축이 됐고 북원에서는 또 노인복지관이 개관을 했나요? 복지시설이 거의 없었던 원주 북복권에 노인복지관이 이제 문을 열었는데 먼저 북원 노인복지관 어떤 시설인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북원 노인종합복지관은 태장동과 우산동, 소초, 호조면을 비롯한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시 외곽 지역과 원주 북부에는 상대적으로 주민과 어르신들이 이용할 복지시설이 없었는데요. 지난 월요일 정식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벌써 1,200명의 어르신이 복지관 회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복지관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보통 복지관에는 7, 8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지만 이 북원 노인종합복지관은 60대 지역 주민들부터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특징입니다. 이 건물은 총 4층인데요. 1층은 상시로 방문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과 건강관리실이 있어 간단한 운동과 재활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2층에는 경로식당과 서예실, 요리교실이 있어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경로식당은 2,000원의 식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3층은 여러 수강 과목을 듣고 평생교육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실, 4층에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체험존, 방송국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휴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깨끗하고 환경도 좋고 모든 거 이런 거 배우는데 사용하기 좋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다 잘해주고 만족해요. 컴퓨터 기초부터 처음부터 배우러 왔어요. 인터넷하고. 오늘 처음 수업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고 많이 발전될 것 같아요. 태장동 이제 너무 좋아요. 네, 문화 여가복지 활동을 누리기 어려웠던 원주 북부권역 어르신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복지관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이번 주부터 시작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우쿨렐레, 민요, 서예를 비롯한 30개 취미활동 교육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주 1회씩 총 9회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만큼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또 어르신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또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찾고 있는 만큼 수강 인원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 지역의 많은 분들이 여가 시간 함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지관의 가장 큰 특징은 최첨단 디지털 복지관이라는 점인데요. 스마트 시니어 센터를 설치해 어르신들이 스마트라는 말에 낯설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친숙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키오스크 주문 활용법 익히기부터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여행 체험을 VR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인지 활동과 게임을 진행합니다. 또 복지관 프로그램의 예약과 신청, 출석도 스마트화해서 반복적으로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또 일상에서 스마트 기기를 친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북원 노인종합복지관 허민중 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북원 노인종합복지관은 10년의 그런 사업 기간을 통해서 올해 6월 26일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관의 건립 계획부터 부지 및 건축비를 모금을 했고 또한 원주시와 함께 북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민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사 끝에 10년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이렇게 개관을 하게 되었고요. 860평 정도 규모를 지금 저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증을 발급해 드려서 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북원에 이렇게 최첨단 디지털 복지관, 특히 이제 스마트 시니어 센터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첨단 시설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이 첨단 시설 우리 어르신들이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10월에 시작될 3분기 프로그램은 수강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현재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10월부터는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지역의 어르신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봉사자의 도움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인 만큼 어르신들에게 키오스크와 같은 스마트 교육을 도와주실 분과 또 식사 배식을 도와줄 봉사자가 현재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원 노인복지관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 내달 14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콘텐츠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 중학생에게 좋은 방학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활동사업부의 이주연 과장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하는 미디어 콘텐츠 캠프 운영 취지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최초의 국립청소년수련원으로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미디어 콘텐츠 캠프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제대로 판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 정보 등을 표현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디어 콘텐츠 캠프라고 하니까 미디어를 기반으로 캠프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진행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그 청소년 시기에 맞닥뜨릴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걸 좀 주제로 했는데요. 다양한 감정들을 살펴보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마임 교육을 시작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영상을 기획하기 위한 콘티를 제작하고 참가 청소년들이 직접 촬영과 편집을 해서 마지막 날에는 스스로 만든 영상을 발표해보는 상영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 생활에서 배울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교육이 될 것 같은데 마침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방학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또 모집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 중이고요. 이번 활동은 상대적으로 문화체험활동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운영되고자 평창 지역에 있는 중학생 연령 청소년이라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선착순으로 25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은 학교 진로 담당 선생님께서 꿈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저희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아이들이 참여할 경우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캠프는 7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저희 수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캠프 주제가 감정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캠프 동안에 나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영상, 미디어에 대한 기술 습득 기회를 좀 줌으로써 문화적으로 소외된 저희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감수성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여름 방학에 미디어 콘텐츠 캠프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 사업 외에도 또 아이들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혹시 이번 여름휴가 우리 청취자분들은 가족과 함께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어울림 페스티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울림 페스티벌은 청소년과 가족이 체험을 통해서 좀 소통함으로써 가족의 건강성을 향상하고자 기획된 사업이에요. 8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가족 캠프로 운영이 되고요. 인공암벽,
챌린지 코스, 북풍 등의 모험 활동과 트리 클라이밍, 숲밭줄 놀이, 천체 관측 등의 자연 활동, 그리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닥불 놀이나 보물찾기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고요. 전국에 있는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다음 주부터 모집이 시작이 되니까 여름방학에 자녀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싶은 분들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또 한참 휴가 시즌이네요. 8월 맞습니다. 2일부터 4일이면은 아이들과 가족 여행을 여름 휴가를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으로 가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 수련원에서 진행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에서 방학 중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의 이주연 과장이었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